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확산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도 목욕탕과 관련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 시설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영천시가 또 한 번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에 숨겨진 쓰레기 7천여 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치운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 등에 또다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 안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확산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해라 그런지 포항에서는 목욕탕과 관련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 시설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 19일 해당 골프장 업주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21일과 22일에 걸쳐 손님 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방문자 110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한 전수검사도 한창입니다. 22일까지 파악된 도우미 방문업소는 모두 13곳, 검사 대상자는 152명입니다. 이 가운데 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지만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래방에 들린 손님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큰 만큼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북에서는 구룡포 이후 좀 잠잠한가 싶었던 포항 지역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21일 하루에만 같은 목욕탕을 들린 손님 가운데 4명이 확진됐고 이튿날에도 2명이 추가되는 등 이달 들어 목욕탕이나 온천과 관련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접촉자도 1,000명을 훌쩍 넘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포항시는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목욕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대구가 13.1명, 경북이 12.4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영천시가 또 한 번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1월 22일 기준 영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2월 4일부터 개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네, 의성 쓰레기산에 숨겨진 쓰레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거의 다 치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7천여 톤의 쓰레기가 더 나왔습니다. 처리 기간과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는데요. 쓰레기를 모두 치운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 등에 또다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혹시 땅 속에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나게 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쓰레기는 더 있었습니다. 쓰레기 19만 2천 톤이 모두 치워졌지만 여전히 7천여 톤의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추정치기 때문에 남아있는 쓰레기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성구는 추가 처리 비용으로 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치운다 해도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의성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처리 비용 81억 원의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에서 13억여 원의 근저당 설정이 있는 데다 검찰과 세무서, 개인 채권자 등 7곳에 압류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 밀린 돈을 받아야 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의성군이 직접 땅을 사들이면 유치권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입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에 일단은 넘겨줘야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사게 되면은 유치권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의성군은 부지 매입 후 친환경 체험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남은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 안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 7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밀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의회가 경북 북부권 내륙 철도망 신설 촉구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문경도청 안동 간 철도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3차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책 의사결정에 구성원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장과 영북도지사는 시도민이 무관심한 틈을 타 수조 원의 예산이 드는 행정통합을 강행하려는 숨은 저희를 밝혀라. 시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안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경북구와 대구의 4년제 대학들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원 미달 우려까지 나오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일현 입시 전문가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일현입니다. 네, 대구 경북의 4년제 대학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예,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가 11일에 완성된 이후 이 지역 대학들은 예견된 일이지만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만 겨우 3대1을 넘었고 나머지 대학은 3대1 이하입니다. 3대1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시 모집에서 수험생은 가나다 군별로 한 번씩 총 3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률이 3대1이 넘어야 실질 경쟁률이 1대1이 된다는 말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대1이 안 되는 학교가 3대1이 안 되는 학교의 8할 정도가 영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대구 경북도 11개 대학이 3대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월요일 즉 18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 지역 전문대 이 정시 모집에서도 사실은 그 모집 정원이 절반도 채우기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처럼 지역 4년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실을 감안한 어떤 그 데이터 분석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에서 수능 시험을 친 모든 학생들이 모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4년대와 전문대에 지원한다고 해도 2만 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예견된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외적인 상황보다도 대학은 대학 자체로 아주 뼈저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는 어떤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대학이 망하겠느냐 하는 이 설마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망하면 우리만 망하나 같이 망하는데 한 구덩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 어떻게 보면 실현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대학들이 보면은 어, 뭐 장학금을 주거나 혹은 고급 휴대폰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재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과연 이 대학 이 학과를 졸업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아주 현실적으로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유인책보다는 이 대학들이 정말로 이 신입생들을 받아서 4년 혹은 2년 동안 잘 가르쳐서 신입생들이 원하는 곳에 진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유인책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미달 현상이 단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대학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대학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면 지역 많은 대학들이 입시철이 다가와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신입생 유치 활동을 하는데 이는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대학은 최고의 홍보 수단은 입시철에 일선 학교나 학원 같은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홍보 수단은 현재 자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자기 학교와 학과에 만족하면 그 학과에는 다음에도 학생이 모이게 됩니다. 입학 당시 뭐 이례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휴대전화를 주는 이런 사탕발림 유인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학 당국은 현재 입학한 학생을 좀 더 정성껏 관리해야 됩니다.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나 학과도 비전이 없지만 교수님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학은 구체적인 그 활로를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로 지금 맞닥뜨린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일현 입시 전문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엄태항 봉화군수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엄 군수는 2018년 관급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도록 해주고 9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에 500만 원을,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엄 군수는 취임 후 1년 4개월가량 태양광업체 대표이사와 부동산 임대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한 사실도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학교폭력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이버 폭력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주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17만 2,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0.9%로 전년에 비해 3,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은 주말에도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은 아침 기온은 점차 올라 영상권에 들겠고 낮 최고 기온도 7도에서 12도 사이의 분포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도로에는 그동안 내린 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